이 사람의 논리가 오늘 발표한 대로 망상에 의한 친일 쿠데타 시도였다. 이걸 편들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세력, 부정선 음모론자들인데 이 세력이 앞으로 과연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이제 형사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들이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윤석열 통해 할 수 있는 변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 1. 김용현이 시켜서 했어요. 김용현이 시켰다. 네, 김용현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2. 본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심신미약 사태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술로는 안 될 테고 또 심각한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반농담조의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법률가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법이 생길 때는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될 상황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 해석이 굉장히 난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 내란죄 아니면 여적죄라는 게 그 주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상정하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가들이 고민이 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무지했으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네. 군 통수권자라 함은 진짜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보나 모든 면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혼자 도사훈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선거판에서 무슨 분명히 역할을 할 거죠. 네, 역할을. 그 무대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이상 역할은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요.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찾을 텐데요. 저는 한다 그러면은 신 40대 기술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이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였다면은 저는 지금 신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금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생존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야만을 배척하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언어로 풀어내느냐가 이제 답이겠죠. 네. 아주 좋네요. 네. 신 40대 기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의 전략. 답이 나왔네.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생존. 생존. 예. 누구는 윤석열에 대한 복수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안티 이재명은 절대 아니고요.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네. 지금 아랍권에 둘러싸여가지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아랍국가 정도가 아니라 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 생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게 전시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겪어가는 와중에 포항제철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여수화학단지의 롯데케미칼 같은 곳은 지금 회사를 문 닫을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대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무너져 나갈 겁니다. 2차 산업부터 해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지금 잠깐 뭐 현대차가 무슨 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이런 것 아니면 하이닉스가 뭐 HBM을 많이 판다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에 비하면은 엄발에 오줌 누기식 지금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저는 국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뒷받침할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근데 생존의 문제도 결국은 생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네.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사는데 익숙하니까 결국은 행복도가 줄줄들고 우리나라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57등 이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4등 아니면 5등이라고.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공격을 겪은 다음에 조사한데도 1등이 떨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등입니다. 5등.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총 들고 나라 지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거든. 이 자부심은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졌던 때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 때 몽고 침공 받아가지고 지켜내는 뭐 삼별초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보수고 뭐고 다 젖혀가지고 이 아까 말한 좋은 생존의 문제, 그죠? 네. 그럼 생존하려면은 전략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생존 의지를 가진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